자, 돈워리 수요상담소 정세윤 전문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매주 수요일 여러분들의 가정경제 고민을 싹 다 해결해드리는 수요상담소장 정세윤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본인이 스스로 박수를 치며 환영해주는 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나요?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잘 지키고 불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가진 자산을 효율적으로 저축하는 방법을 찾는 시간으로 단리 복리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저축을 하면 이자를 받잖아요. 그죠? 이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단리와 복리입니다. 단리와 복리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시면 효율적인 저축 상품을 선택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단리, 복리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명확하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뭐가 다른 건지 잘 모르겠어요. 네, 단리의 단자가 홀단자를 씁니다. 단순한 이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단리는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를 계산해서 특정 기간에 발생한 이자를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딱 한 번 준다고 해서 단리라고 하는 거고요. 이에 반해 복리는 복자 쓰잖아요. 복이 다시 복자를 쓰는데요. 쉽게 말해서 또 주는 이자. 중복해서 이자를 준다고 해서 복리입니다. 복리는 이자가 발생한 후에 그 이자와 원금을 더해서 이자 발생이 되는 기반이 되는 방식인데요. 복리는 원금에 붙은 이자의 이자까지 계산이 계속되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제가 단리와 복리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 쭈디라면 단리, 복리 어떤 게 더 좋으세요? 한 번만 주는 단리, 주고 또 주는 복리. 당연히 복리를 받아야죠. 여러 번 주는데.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비유 많이 했잖아요. 단리는 닭 한 마리에서 계란이 매일 나오는 거, 달걀이 매일 나오는 거고, 복리는 닭이 매일 달걀을 낳는 병아리가 또 자라서 또 매일 달걀을 또 낳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당연히 달걀 공장을 세워야죠. 이해가 쏙 되는 아주 적절한 비유를 해주셨는데요. 그럼요. 제가 그 예를 한번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그 숫자로 들으시면 이해가 더 쏙 되실 그럼요. 것 같아요. 네. 어떤 사람이 연 10%짜리 3년 만기 정기예금에 1,000만 원 가입했다고 예를 들면 단기 투자는 원금의 이자를 곱하는 방식이니까 원금 1,000만 원에 이자율 10% 1년에 100만 원씩 붙겠죠. 그러면 3년 동안은 총 300만 원. 적용이 돼서 그렇죠. 1,300만 원이 됩니다. 이에 반해 복리로 계산하면 연 10%짜리 똑같은 금액, 똑같은 같이 시점에 가입을 하고 3년 동안 복리로 운영을 한다고 하면 1,000만 원의 원금에서 첫 해는 이자 포함 1,100만 원이 될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해내는 1,100만 원에서 10%가 붙으니까 110만 원이 붙어서 1,210만 원이 되고 3년째에는 원금 이자 더한 1,200만 원에서 10% 이자 또 주니까 330만 원의 이자 붙잖아요. 그러면 총 덩어리는 총 금액은 1,331만 원 됩니다. 이렇게 단리와 복리 이자만 비교해 봤을 때도 복리로 투자하는 방식이 31만 원이나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이게 3년뿐만 아니라 길게 본다면 10년, 20년이라면 더 큰 차이가 벌어질 수 있겠죠. 그렇죠. 1년, 2년, 3년 이렇게 짧은 기간만 비교를 해봐도 우리 길 가다가 1,000원짜리 한 장 주기도 힘들잖아요. 31만 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간이 길면 길수록 굉장히 유리해지겠네요. 우리의 자산이 늘어나는 속도가. 맞아요. 투자 기간이 짧으면 단리와 복리 투자 사이가 금액 차이가 크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복리의 마법이 굉장히 커지거든요. 오죽하면 마법이라고 표현을 하실까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A, B 두 사람이 원금 1,000만 원을 가지고 20년 동안 투자를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둘 다 10% 이자율로 가입을 했고 A는 단리, B는 복리 투자입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 단리 투자는 매해 100만 원씩 똑같이 20년 동안 받으니까 곱하기 20년 하면 2,000만 원 되잖아요. 곱하기. 곱하기. 그리고 복리 투자는 앞서 계산했던 방식으로 매년 원금 이자 더한 거에 이자를 불이하고 이런 방식으로 계산하면 이자가 무려 6,328만 원이 붙습니다. 결국에 단리 투자보다 복리 투자가 이자를 무려 4,328만 원이나 더 받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분들이 하루라도 더 빨리
복리로 투자하는 게 우리 자산의 증가를 가져오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20년 동안의 투자를 생각을 하니까 4천만 원이 넘는 돈이 이자가 차이가 나네요. 차이가 굉장히 큰데 네. 우리 동기분들도 내가 가지고 있는 금융상품이 단리인지 복리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과연 어떤 게 나한테 더 이득일까 이런 것도 꼼꼼하게 비교를 해서 선택을 하셔야겠습니다. 당연히 복리가 더 이득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주의할 점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복리 투자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야 된다는 점인데요. 아무리 이자율이 높다 하더라도 시간이 짧으면 그 효과를 제대로 누릴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은행 예금이나 적금 이런 경우에도 보셔야 되는데 대부분 단리 상품이죠. 그렇죠. 기간이 좀 짧고요. 복리 계산법으로 하더라도 1년 내지 2년 정도로 계산을 한다면 기간이 짧은 상품들이라 복리로 계산을 하더라도 그다지 큰 효과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복리 투자는 어떤 상품에서 효과를 더 크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한테 더 유리한 거예요? 네.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이 긴 상품일수록 복리로 적용을 받으시는 것이 이자가 많아져서 유리하기 때문에 네. 단기 저축보다는 중기나 장기 저축에 훨씬 더 적합합니다. 앞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간이 길게 남아있다면 어른들도 당연히 복리로 이자를 받으셔야 좋겠지만 아이들의 경우에는 시간의 힘이 작용해서 긴 기간 소액을 저축한다 하더라도 돈이 커지는 복리의 마법 효과를 매우 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부모님들은 자녀들 용돈 저축해주고 이런 부분들을 은행 예적금만 하시기보다는 복리로 운영할 수 있는 다양한 플랜을 만들어주는 추세입니다. 그렇군요. 네. 저도 제가 하고 있는 저축이 단리인지 복리인지 저는 아직 젊으니까요. 이제 시간이 네. 길게 남아 있으니까 네. 왜 웃어요? 맞습니다. 네.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해보고 복리의 마법이라는 걸 저도 좀 누릴 수 있겠다 싶어요. 한번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도 내가 가지고 있는 금융 상품이 복리의 마법을 누릴 수 있는 상품인지 그리고 내가 기간을 길게 가져갈 만한 금융 상품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게 혹시라도 단리로 되어 있어서 나한테 좀 손해는 아닌지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해보시고요. 지금이라도 복리의 마법을 좀 느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전문가에게 도움 요청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쯤에서 궁금한 게 금융사는 이렇게 차이가 있다면 단리, 복리 나눌 게 아니라 복리만 만들면 좋을 것 같은데 왜 두 가지 상품을 나눠서 만들까요? 그렇죠. 금융사 입장에선 그럴 수 있는데요. 또 각 금융사들도 고객을 유치해야 되잖아요. 서로 경쟁을 하면서 소비자가 선호하는 좋은 상품을 계속 개발합니다. 그래서 시중에는 다양한 상품들이 출시되어 판매되고 있는데요. 현명한 금융 소비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나에게 적합한 상품을 잘 선택하는 능력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그게 어려우실 때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저축 플랜을 아주 계획을 좀 세워보시는 게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단기냐 중기냐 아니면 장기냐에 따라서 내 저축 플랜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들었는데 단리로 가입을 했지만 복리로 이자를 불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게 맞는 얘기예요? 네, 있기는 한데요. 어. 단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단리 예금을 만약에 가입했어요. 그러면 만기날 받은 원금과 이자를 더해서 고스란히 바로 그날 다시 예금에 들어보세요. 계속 이걸 반복하면 복리 효과를 누리실 수 있는데요. 다만 복리와 동일한 효과를 누리려면 만기 되고 나서 하루 이틀 막 놔두지 않고 바로 그날 가서 늦지 않게 똑같은 저축을 똑같은 이율로 매번 반복을 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볼게요. 10년간 운용 가능한 1,000만 원으로 복리 10% 적용을 받고 싶은데 만약에 단리 10% 1년 만기로 계약을 했다면 1년 만기 되는 그 시점에 은행 바로 달려가서 1,100만 원을 가지고 만기된 당일날 다시 계약을 체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1,100만 원을 가지고 그날 연단리 10% 저축에 또 계약을 하면 그 다음에 1,200만 원을 받아서 또 그날 1년짜리 저축 또 해요. 이 과정을 10번 반복하면 10년이 되잖아요. 계산적으로 복리와 동일한 금액이 되는데요. 그렇지. 다만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10년간 똑같은 금리를 적용받는 상품이 중간에 판매 종료될 수도 있잖아요. 시간이 흐르면서 그리고 금리가 달라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똑같이 운영받기 좀 어려우실 수도 있고요. 또 복리와 비슷하게 운용할 수는 있지만 비과세인지 과세 상품인지에 따라서 이자 소득세를 떼고 나면 비과세 적용이 안 되는 상품의 경우 세금 제외 후에 최종 금액은 좀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복리로 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해요. 네, 이자 소득세를 안 뗄 리가 없겠죠. 네. 그래서 당연히 떼게 기간을 되니까.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
자, 오늘은 이자를 지급하는 두 가지의 방식이죠. 단리 그리고 복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정세윤 전문가 설명을 들으면서 우리 아이들의 저축 그러고 보니까 우리는 나이를 좀 먹어서 이제 노후에 대한 걱정을 하고 노후에 대한 대비를 하다 보니 뭐 한 달에 60만 원, 70만 원, 아니 100만 원 뭐 이렇게씩 저축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제 복리의 마법까지 누린다면 한 20만 원, 30만 원 뭐 요 정도씩만 저축을 어릴 때부터 해줘도 나중에 진짜 큰 효과를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여러분도 아이들에게 이런 든든한 저축 주머니 하나씩은 챙겨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 복리의 마법 효과를 한번 누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상품마다 그리고 또 은행마다 그리고 또 어떤 보험사나 저축 상품들마다 또 누릴 수 있는 마법의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도 전문가의 도움 받아서 좀 더 나에게 맞는 상품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샵 0999로 전문가의 도움 필요합니다 라는 말씀 주시면 검증된 돈키호테 전문가의 상담 받아보실 수 있고요. 자, 이번에는 저희 돈키호테 전문가 정세윤 전문가를 찾아오셔서 도움 필요하다고 말씀 주신 분, 고민이 있다고 찾아오신 분의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요. 어떤 고민으로 찾아오셨는지 그리고 어떤 솔루션을 받아보셨는지 4부까지 쭉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사연부터 함께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희 부부는 샵을 운영하고 있어요. 남편은 헤어 디자이너고 저는 메이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 헤어샵에서 만나서 연애하고 결혼해서 중학생 아들 또 초등학생 딸을 키우면서 알콩달콩 살고 있는데요. 지금은 샵을 운영하면서 함께 일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저희 아이들 대학 자금도 마련해야 되고 또 저희도 언젠가는 은퇴를 할 텐데 그때는 물가도 많이 오를 것 같아서 지금 모아둔 돈으로 노후 대비가 될지 걱정입니다. 직장인들은 퇴직연금도 있고요. 국민연금으로 정부 지원이 다 되는데 우리 같은 사업자들은 저희가 오롯이 알아서 노후를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더 걱정입니다. 지금 저희 가족이 저축을 잘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에 더 효율적일지 상담 요청드려요. 특히 저희 샵은 웨딩을 전문으로 하고 있어서 결혼 시즌과 비시즌일 때 소득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저축을 매달 어떻게 해야 할지도 고민인데요. 또 저희는 둘이 같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둘 중 한 사람이 아파도 일을 계속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요. 건강 보장도 잘 가입되어 있는지 점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사연 미용실을 함께 운영하시는 부부의 사연입니다. 지금은 두 분이 함께 돈을 벌고 계시지만 앞으로 이제 목돈이 들어갈 두 자녀 대학 자금 그리고 또 앞으로 한 사람이라도 아프면 일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이니까 은퇴하고 나서의 자금, 이 노후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건강 보장도 잘 되어 있을지 걱정이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이셨는지 실제로 만나보니까 어떠셨어요? 네, 제가 직접 상담을 하고 왔는데요. 네. 먼저 미용실 운영하시면서 발생하는 두 분의 소득이 평균 가정의 소득 대비 매우 높았습니다. 그래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을 하고 계신 이유는 대부분의 자영업자 분들이 하시듯 점점 경쟁 과열되고 있어서 언제까지 이 일을 잘 해낼 수 있을까 고민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점검을 통해서 불규칙한 소득에도 안전하게 저축하실 수 있는 방법을 찾아드렸고요. 문의하셨던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점검해 드렸습니다. 네, 아마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고민 다들 한 번씩은 해보셨을 거예요. 이번 달엔 소득이 적고 지난달엔 소득이 많았고 네. 한 3개월은 또 소득이 적고 한 5개월은 또 소득이 많고 어떻게 해야지 불규칙한 소득이 들어오는 내가 좀 안정적으로 저축을 할 수 있을까? 자, 이런 고민을 해결해 주셨다고 하니까 여러분도 오늘 솔루션 기대해 보시면서 귀를 기울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상담해보면 소득이 불규칙한 분들이라고 해서 고정적으로 저축 없이 쓰시고 남는 돈을 모으는 분들을 가끔 보게 되는데요. 그렇게 저축하는 경우에는 목돈을 많이 모으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전체적인 보험 가입 상황을 점검하고 잘 가입된 부분 유지하고요. 불필요하게 지출하던 보험들 정리해서 전체적인 보험료도 절약하고 아낀 비용으로 고정저축을 마련하실 수 있도록 개선을 해드렸습니다. 네. 자, 이래서 전문가가 필요한 거죠. 뭔가 내 마음속에 물음표만 잔뜩 있던 것들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고 뭔가 정리정돈을 해주셨어요. 불필요한 보험료는 줄이고요. 그 비용으로 저축까지 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잠깐 정리를 해드리면
부부가 함께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하시면서 가족들의 보험이 잘 되어 있는지, 그리고 자녀들이 이제 대학 자금도 들어가야 되고 부부의 노후 자금 준비도 잘 되어 있는지도 궁금하고 건강 보장도 잘 되어 있을지 고민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정세현 전문가가 직접 만나서 보장성 보험의 상황을 점검을 해봤는데 일단은 두 분의 매달 수입이 다른 분들에 비해 적지 않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어요. 가족들 저축까지도 하게 만들어 주시는데 일단은 오늘 귀 기울여 들어주실 분들, 특히나 귀를 기울여서 들어주셔야 되는 분들이 매달 고정적으로 수입이 있는 분들보다는 뭔가 이번 달과 저번 달의 수입이 다르고 또 어떤 달은 수입이 적지만 어떤 달은 수입이 많고 이렇게 일정치 않은 수입을 가지신 분들이 저축을 안정적으로 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정리를 해주시겠다라는 말씀을 또 주셨거든요. 자, 그런 분들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솔루션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사연자분께서는 앞으로 은퇴하게 되면 은퇴 이후 노후자금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싶어 하셔서 먼저 현재 이 가정의 순자산을 먼저 계산해 드렸고요. 대출 상황에 맞는 상환 계획도 세워드렸고 매월 고정 지출을 파악해서 현금 흐름을 체크해 드렸더니 명확하게 가정경제 상태가 잘 파악이 되었습니다. 얘기를 들으시면서 그런 궁금증 가지실 것 같아요. 전체적인 현금 흐름, 그러니까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가 나가고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은 얼마고 고정적이진 않지만 이런 돈들이 나가고 있고 이런 것들을 쭉 정리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네, 현금 흐름을 체크하는 게 중요한 이유는 각 가정마다 현금의 흐름이 다르고 매월 소득도 다르고 지출하는 고정 비용도 다르기 때문인데요. 소득 대비 저축할 수 있는 저축 가능 금액을 정할 수 있고요. 그동안 매달 고정적인 저축을 못했다면 저축을 못했던 이유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불규칙한지 지출이 많은지 정확한 원인을 찾아내고 개선을 통해서 보장을 개선하고 또 저축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일단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방송 듣고 계신 분들 그냥 나는 들어오는 월급 대비 나가는 돈들이 뭐 어느 정도 있고 이게 아니라 얼마가 정확히 어디에 나가고 얼마가 정확히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고 얼마가 정확히 내가 왔다 갔다 나가고 이런 것들 내가 조절할 수 있는 돈이 얼마고 조절 못하는 돈이 얼마고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셔라 라는 이야기 먼저 드립니다. 사연자분의 가정은 어땠나요? 네, 사연자분 부부의 경우 소득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매월 소득의 변동성이 커서 고정적인 저축은 못하고 계셨고요. 생활비 지출을 하고 난 후에 남은 돈으로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소득 대비 많은 돈을 모으지는 못하고 계셨어요. 원래 일정하게 돈이 안 들어오는 분들이 이렇게 장기적인 저축보다는 그냥 남는 돈 은행에 맞아요. 넣고 묶이면 안 되니까 네. 그렇게 많이들 해놓으시죠. 맞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친정어머니가 돌봐주시다 보니까 친정어머니 용돈으로 드리는 금액 매달 발생했고요. 네. 몇 년 전 집을 사면서 생긴 주택담보대출을 원금과 함께 상환하고 계셨습니다. 요 대출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 상당히 많으십니다. 예. 일단은 고정저축은 못하고 계셨고 어머니 용돈으로 드리는 비용 또 대출 이자로 나가는 부분 요게 좀 컸네요. 그래서 저축을 못하시나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몇 년 전 구입한 아파트는 무리하게 이사하느라 주택담보대출이 생기긴 했지만 다행히 근처에 대형 쇼핑몰, 지하철 생기는 호재로 이사 왔을 때보다 훨씬 높은 금액으로 같이 상승이 되어 있고요. 집값이 올랐군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친정 엄마가 아이들을 돌봐주셔서 드리는 용돈도 이 부부가 마음 편히 일에 집중하실 수 있으니까 정말 행복한 비용이라고 할 수 그렇죠. 있죠. 네.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두 분이 40대 후반이기 때문에 앞으로 최소 10년 이상은 더 일하실 수 있으니까 향후 자녀 대학 자금, 두 분 은퇴 후 노후 자금까지 완벽하게 준비하실 시간은 아주 충분합니다. 그러네요. 듣고 보니까 참 다행이네요. 예. 이자며 친정어머니 용돈 지출 이런 게 많아서 뭔가 저축이 가능할까라는 걱정을 두 분이 항상 해오셨을 텐데 오히려 이게 다 장점이네요. 집도 좋은 데 잘 사셨고. 네, 맞아요. 네. 대출과 좋은 대출, 나쁜 대출이 있는데요. 뭐 차량 구입이라든지 이런 소비를 위한 대출의 경우 자산을 소진하는 거기 때문에 물건 구입 이후에 감가상각 생각하면 마이너스 자산이 줄어드는 요인이 될 수 있고 또 반대로 우리 능력 신장을 위한 학자금 대출 또는 이렇게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안전한 투자와 자산 증식을 목적으로 하는 대출의 경우에는 더
좋은 대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좋은 대출은 내 자산을 늘릴 수 있고 반면 나쁜 대출은 좀 지양을 하는 게 필요하다. 특히 돈을 모을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그렇죠. 예. 네. 사연자 부분 경우 같은 경우에는 사연자 부부의 주택담보대출마저도 저리로 변경해서 대출이자 줄일 수 있는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이게 대환대출이라고 하는데요. 높은 이자의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에 낮은 이자의 대출 상품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은행마다 대출 이자가 다르니까 우리 가정에 더 유리한 상품으로 비교해서 이자를 절약하는 것도 고정비를 줄이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죠. 예. 네, 이로 인해서 매달 나가는 대출이자도 낮춰졌고 청취자님들 중에서도 대출이 있다라고 한다면 대출 금리를 낮출 수 있는지 은행에 한번 문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정부에서도 혜택을 주는 대출 상품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금액 한도도 다 다르니까 뭐 자영업자분들을 위한 상품이나 신혼부부, 다자녀 또 최근에는 신생아 출산 이후에 몇 년간 대출 혜택, 할인 혜택을 주는 상품도 있으니까 비교해 보시면 더 좋은 상품으로 변경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집의 경우에도 분양받을 때 받았던 대출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나중에 대출이 가능하다는 이런 공지가 뜨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변경을 하시면 대출 이자를 바꾸실 수 있어요. 물론 개개인의 신용도에 따라서 가능 여부도 달라질 수 있고 금리도 몇 %인지 그게 딱 달라질 수 있으니까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고 또 변동금리인지 고정금리인지 따라서 이자가 달라지잖아요. 비교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내용도 내용이지만 우리 청취자분들이 굉장히 벽을 세우실 것 같네요. 우리 정세훈 전문가께. 네, 왜요? 동키분들이라고 하셔야지. 청취자분들. 아, 네. 네. 네, 동키분들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출이 있다면 여러 가지 대환 대출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매달 나가는 이자를 낮추는 것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여유를 찾을 수 있다라는 거. 집값 상승만으로 저는 참 부러워했었는데 매달 나가는 대출 이자도 줄였으니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싶고요. 이제 저축이 가능해지셨겠어요. 그럼요. 매달 고정적으로 하는 저축은 유지하지 못할까 봐 그동안 아예 시작도 못 하셨었는데요. 이번 기회에 예비비용 단기저축과 아이들 학자금 대비 중기저축 그리고 노후자금까지 장기저축으로 목적에 맞게 저축 포트폴리오를 잘 만들어 드렸습니다. 현금 흐름 파악을 통해서 저축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하실 수 있었고요. 거기에다가 기존의 보험료도 너무 많이 지출 중이셔서 가족 구성원의 건강 상태에 맞춰서 보험료도 낮춰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저축 금액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보험 얘기도 해보죠. 일단은 두 분 중에 한 분이 아파도 사업을 이어가기 어려울 거라는 걱정을 하셨었거든요. 보장성 보험 지출을 많이 하고 계신다 그랬는데 어느 정도였나요? 그래서 정말 그 부분이 걱정돼서 그러셨는지 보험이 정말 많기는 많았어요. 남편분의 경우에는 종신보험 2건으로 유니버설 종신보험 20만 원 그리고 일반 종신보험 30만 원 납부 중이셨고요. 실손이 포함된 건강보험 한 건이 20만 원, 또 갱신형 암보험이 10만 원, 운전자 보험 5만 원, 또 미용실 화재보험으로 30만 원. 그래서 총 월 115만 원의 보험료를 남편분 걸로만 내고 계셨어요. 네. 일단은 미용실 화재보험 30만 원이 네. 가장 문제였나 봅니다. 가장 크게 강조를 해주시는 거 보니까 남편분의 보험만 말씀을 들어봐도 참 역대급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종신보험만 2건을 들고 계셨고 이 많은 보험들이 어떻게 개선이 됐을까요? 우선 30만 원 납부 중인 종신보험 한 건은 20년 납 중에 12년 납부 상태셔서 감액 완납 신청을 통해 앞으로 더 이상 보험료 지출 없이 줄인 보장을 그대로 보장받기로 했습니다. 유지하시고 최근 가입한 유니버설 종신보험은 보험료가 비싼 대비해서 보장 내용은 미미하고 또 보장의 내용이 다른 상품에 다 있는 내용이어서 중복된 부분이라 해지해드렸고 대신 단기납 종신보험으로 또 저축 목적으로 10년 납 상품 추천해드렸는데요. 완납 시에는 해지 환급금이 납입이 완료된 시점에 124%가 되도록 가족 보장 자산을 준비해드렸습니다. 네, 이 부분도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종신보험이기 때문에 네, 이건 보장성 보험은 아닙니다. 그렇죠. 당연히 건강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종신보험, 그러니까 사망을 보장하는 상품이라는 거 반드시 아셔야 되고 이게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보장을 해주는 보장 자산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을 활용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렸다라는 거고요. 네. 네. 건강보험 한 건은 유지하시고 불필요한 특약을 삭제해서 기존 20만 원 납부 중인 내용에서 14만 원으로 절감해 드렸습니다. 네. 여기에 갱신형 안보험은 갱신 시 보험료 인상을 감안해서 정리해 드렸고 운전자 보험은 불필요하게 비싸게 내실 필요 없이 10,000원으로 변경해 드렸고요. 또 미용실 화재 보험 30만 원이나 내고 계셨잖아요. 적립보험료만 없애서 기존 2만 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더니 월보험료가 기존 11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줄어들었어요. 비싼 보험, 그러니까 내가 중복해서 가입을 하고 있던 보험들 이런 거를 제외하고는 내가 손해를 보지 않고 정리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었다라는 거네요. 해지하지 않고도 저렴하게 줄이면서 보장을 유지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보장자산용으로 종신보험을 가입하고 있었던 것도 10년 이후 해지 환급금을 활용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내분의 보험은 어땠나요? 아내분의 보험도 남편분 못지않게 많았는데요. 종신보험 20만 원과 건강보험 15만 원, 운전자 보험 3만 원, 갱신형 건강보험 10만 원까지 총 월 48만 원 납부 중이셨어요. 아내분 보험도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계산할까요? 네, 종신보험은 남편분과 동일하게 감액 완납 해드렸고요. 실손보험 포함된 건강보험은 실손 전환을 통해서 보험료를 좀 줄여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실손은 2만 원대, 남은 건강보장 8만 원으로 유지하셨고요. 운전자 보장도 10,000원으로 변경해드려서 총 11만 원으로 유지하실 수 있었습니다. 역시 아내분도 보험료가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험료를 줄이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도 이 정도면 충분했었던 거예요. 그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존에도 이 정도면 됐던 건데 너무 과하게 납입을 하고 계셨다. 이 부분에 여러분 주목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아, 많이 줄였구나. 요것보다도 저 정도면 충분한데 너무 많이 들어서 문제였던 거구나. 그러면 많이 들어서 문제였던 걸 줄이고 그 줄인 금액으로 여유를 만들어서 내가 정말 필요한 우리 가족들의 어떤 건강보장이라든가 구멍이 나 있던 건강보장들, 그리고 나중에 필요했던 노후 자금이나 대학 학자금 이런 것들, 진짜 필요했던 돈들에 투자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부분에 여러분 주목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자녀들도 살펴볼까요? 자녀들 보험은 여러 개는 아니었습니다. 두 자녀 모두 문제점은 갱신형이기 때문에 지금은 15만 원이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납부해야 된다는 점과 보험료 상승이 예상돼서 보험료 인상 없는 비갱신형 건강보험으로 변경하시길 추천드렸습니다. 네. 다행히 두 자녀 다 건강해서 최근 판매되고 있는 10년 건강제 보험 그리고 어린이 보험으로 설계했더니 큰 자녀 8만 원, 작은 자녀는 7만 원으로 보장을 채울 수 있었습니다. 네. 납입 보험료가 과하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여러분도 주목해 주시면 좋겠고요. 줄인 보험료로 노후 자금 마련, 대학 자금 마련 어떻게 됐을지 저축 플랜도 들어볼까요? 네, 부부의 노후자금용 연금으로는 매월 100만 원씩 10년 납 설정 시에 보증되는 연금 형식으로 65세 수령했을 때 연간 1,100만 원씩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수령하실 수 있도록 설계해드렸고요. 자녀 두 분의 대학자금 용도 비과세 저축 주머니는 자녀 각각 20만 원씩 12년 납 설정과 그 이후에는 아이들이 납입기간 연장을 할 수 있는 상품으로 추천을 해드렸어요. 납입기간 중에 저축 금액을 중도 인출해서 학자금 용도로 활용하실 수 있으니까 그 시점이 되면 꺼내 쓰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자녀분들은 평생 비과세 혜택을 받으면서 이후에도 엄마 아빠가 물려준 주머니에 저축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오늘도 전문가의 손길을 거치니까 놀라운 결과가 나왔죠. 보장 분석을 통해서 기존에 비해 보험료는 줄였습니다. 보장은 더 확대됐고요. 없던 부분까지 채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여윳돈이 생겼습니다. 그걸로 인해 가족 개개인에게 꼭 맞는 맞춤 저축 플랜도 만들어 드린 거죠. 자, 사연자님 가정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저 역시도 뿌듯해집니다. 자, 질문 있습니다. 3492님, 감액 완납이 뭔가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네, 감액 완납 문의 주시는 분들 많은데요. 종신보험을 가입했는데 그 이후에 소득이 줄거나 남은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하기는 부담스러운데 또 해지는 하기 싫으실 때 당연히 하기 싫죠. 오랫동안 납입했는데. 그렇죠. 손해보잖아요. 그럴 때는 지금부터는 보험료 납입은 안 하되
기존에 들어있는 보장 내용들을 좀 줄여서 음. 납부한 보험료만으로 보장을 받는 방법이 감액 완납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망보험금 네. 1억을 받기로 했으면 5천만 원만 받을게요. 그 기간에 좀 비례해요. 그래서 어. 조금 남았다 그러면은 뭐 1억 중에 9천이 될 수도 있고 8천이 될 수도 있고 어. 한 절반만 냈다 그럼 5천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군요. 감액완납이라는 기능이 가능한 상품도 있고 그렇죠. 불가능한 상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지금 좀 내기가 힘들어라고 한다고 무조건 신청이 가능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가능한 상품이지만 내가 낸 기간 때문에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혹시라도 필요하시다면 전문가의 도움 요청하시면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포인트도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저축에도 효율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이자 지급 방식에 따라 만들어지는 목돈의 차이가 매우 크니까 꼭 비교 후에 선택하세요. 둘째, 모든 사람의 저축이 똑같을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나만의 저축 계획을 세워보세요. 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상담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